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근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필수 요건으로는 ISMS 인증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후자입니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은행의 자의적 판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해야 하는 은행도 준비를 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모두 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자 은행연합회에서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세운 겁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요. 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지침 마련, 첫 신고 사례 나올까? 5월 2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어떤 공동 지침을 마련했는지 이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ISMS 인증 여부, 특근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 규정, 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 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내용은 기존의 특근법에서 나와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안정성은 새롭게 등장한 내용인데요. 다크코인을 취급 금지한다는 내용은 특근법에도 있었지만 코인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코인의 안전성을 어떻게 살펴보겠다는 건지는 이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요. 상장 코인 많고 오더북 공유하면 실명계좌 발급 어렵다.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10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A 거래소는 평가 점수 2점을 받고 5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B 거래소는 3점을 받는 식이다. 국내 주요 대형 거래소에도 코인이 100개 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K뱅크, 농협 등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은행은 이들 거래소도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정부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서둘러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을 제외하고 다양한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투자자가 유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투자한 코인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코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스캠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장 폐지가 우려된다면 하루빨리 거래를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앞의 이야기는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수많은 코인을 상장하고 있음에도 상장 폐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을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셋째, 앞서 말씀드렸듯 은행권에선 기존의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노력을 했더라도 통과를 못할 거래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처럼 예금자 보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인지 면밀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였습니다.